안녕하십니까. 전 고양시장 이재주입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 봄과 함께 더 좋은 나날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월 1일 날 고양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화정역 광장에서 신청서 관련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신청사 입지 선정을 했던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95%까지 해결됐던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런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뭔가 제 입장을 밝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청사 관련하는데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겼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이 5년 동안에 걸쳐서 약 30여 회의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됐고 입지 선정을 하는데 위치 관련해서도 9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기금 조례를 만들고 많은 회의를 했던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일 것입니다. 가장 우수한 모범적인 사례가 이렇게 난도질 당하는 이런 애석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입지 선정이 끝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여성 비율이 왜 충족을 못했냐는 논쟁이었던 것이지 다른 하등의 이유가 없고 덕양구를 대표하는 시의원, 일산 동구를 대표하는 시의원, 일산 서구를 대표하는 시의원 세 분까지도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한 가장 투명한 입지선정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곡으로 입지가 선정되지 않았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은 중앙로와 교외선, 경의선 6조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6조각을 하나의 평면 구조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약 8천억에서 1조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코레일도 공동사업자에서 빠졌습니다. 고양시는 그 당시 LH를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고 이러한 비용들을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중심 업무지구로 개발하면 충분히 그 정도의 PC는 나온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 그래서 2040 도시 기본계획이 반영되게 된 것입니다. 20년 전 황교선 시장님, 15년 전 강현석 시장님도 그쪽으로 옮긴다는 발표를 했었지만 사실 2015년, 2020년 이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비용들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고양시청이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양시청은 지금 현재 위치가 고양시에서 가장 중앙입니다. 또 하나는 고양시가 일산과 덕양만이 아니라 남과 북이라는 어떤 균형점에서 봐도 그 위치가 가장 적합했고 또 하나는 시청사와 인근에 있는 구시청사 그 다음에 어린누리에 있는 큰 강당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는 공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들이 많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고양시청사를 하면서 국토부나 내지는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지금 있는 청사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우리가 부속 건물들 이 활용 방안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40년 전에 지어졌고 안전진단 D급을 받아서 20년 전부터 한 층을 헐어내고 쓰는 이것이 가장 먼저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였고 인근에 있는 보건소도 너무 좁고 노화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의 문제였던 것이지 다른 쪽으로 공간을 해석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어떤 개발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충분하게 고양시청이 그 자리에서 미래성을 갖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입지 선정을 할 때 그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청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상징성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무슨 의미를 담고서 시청을 입지했냐 이런 거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있는 시청은 상징성에서 가장 우수하다. 상징성이라는 것은 고양시가 어떻게 미래로 나갈지를 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런던 시청을 가보면 시청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 안에서, 청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독일의 주청사를 가보면 상징적인 건물이면서 그 지역이 도시화가 진행돼서 아무런 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주청사에다가 꽃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결국은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가치를 지닌 것도 있고, 시애틀 시청을 가보면 가장 높은 층에 회의실을 만들어서 함께 시민들이 공유하고 식당으로 쓰고 모임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청사들인지,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시청사가 성형이 안 되지만 특징적인 의미, 미래 지향성 내지는 그 현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담고 이렇게 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고양시청을 거기에 입주했을 때 우리는 주변의 환경과 가장 어울리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이 아마 배점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고양시청은 인근에 있는 대장천과 연계되어 있고 완전 개방형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지역이 다 공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운데에는 사각의 전정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 400~500평 정도 있는 잔디밭 속에서 시민들이 영화도 즐기고 마켓도 열고 되고, 그리고 집회도 거기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간 구조가 되고, 제일 앞에 있는 건물에는 의회를 담았습니다. 그만큼 의회를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를 했고, 의회 건물이 지금 보면 다 모든 데가 2층, 3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1층에 있고, 전면 전체 내 사면을 다 커튼식으로 해서 개방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거기서 회의를 한다면 회의장으로 빌려줄 수도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 건물 옥상에는 미래 지향성을 담고, 요새 드론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론 이제 기지를 거기다가 만들어서 여기와 하남까지 운행하는 무인 비행기로 인해는 드론 시험 비행장을 들어오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고양시청의 중요한 두 가지는, 하나는 이제 그때 당시가 이제 코로나라는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공간 구조를 갖고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동마다 다 차단할 수도 있고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2층만 서로 돌아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확장성입니다. 고양시는 2035 계획에 의하면 130만 명입니다, 인구가. 그렇다면 이제는 특례시가 아니라 광역시가 됩니다. 그거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고양시는 더 큰 도시가 될 겁니다. 개발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확장성을 가지고 더 건물을 막 지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는 충분한 그런 요소들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시청은 많이 좁아서 절반 이상이 밖에 나가 있지만, 지금 짓는 구조가 또다시 다음번에는 입주하게 될 때는 공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확장성까지도 전부 고려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어울림누리와 지하 보드를 통해서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감으로 해서 두 개가 서로 행정복합타운으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대곡으로 갔으면, 이런 얘기. 대곡과 시청은 언젠가는 하나로 이어질 겁니다. 이미 그 옆에는 39번 우회도로가 지나다니고 있고, 누구나 편하게 걷도록 대장천에 데크로 인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시청의 입지가 글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에 계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십니다. 그러면 일산은 뭐 해줬냐? 킨텍스 3전 시장 하나만 해도 5천억이 들어갑니다. 이 시청사는 3천억입니다. 거기에 테크노밸리, 영산밸리, CJ 라이브시티 하면 그것만 해도 3조가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 소요되지요. 어느 한 지역을 낙후하게 하거나 어느 한 지역에 집중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편향된 방식은 고양시라는 체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분소도시에는
지역 간의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지만 고양시라는 130만이라는 인구가 있는 도시에서는 이해 충돌이나 지역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누가 먼저 하느냐 누가 다음에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다 같이 발전한다. 그것이 고양시의 전체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청사라면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우리는 반영을 해서 노약자나 아이들까지 다 반영을 했고, 가장 중요했던 하나의 포인트는 또 에너지 제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소 중립 시대에 고양시청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에너지 제로 건물로 공식적으로 공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고려했던 고양시청 청사의 그 어떤 가치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단지 위치를 일산에 아니냐 덕양현의 문제로 갖고 이렇게 폄훼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청을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이 교통망입니다. 창릉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교통망을 어떻게 가져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 창릉 신도시 협상에서 시청을 그 물음표로 남겨놨습니다. 시청 위치가 어디로 갈지를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시청 입지하는 곳에 철도교통망은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는 이제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고양선이 대곡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여지를 남겼고, 처음에는 이제 일산역까지 가는 걸로 협상을 했지만 결국은 지금 신청사가 입지한 위치한 곳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교의선과 대곡에서 식사까지 가는 트램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곡 식사 트램을 혹자는 불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하십니다. 그것은 고양시의 철도입니다. 이제 그 철도는 거길 지나서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고 가자에서 백마까지 오는 그 JDS 개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신교통수단이 확보된다면 그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이나 전철을 확장하는 것은 국가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면들이 많이 있고 수익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들에 직면합니다. 그렇지만 트램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사람들을 이동시킬 수 있고 또 상가가 기존 상가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것은 지하철 역세권만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 상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트램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분들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곡, 능곡까지 가는 교외선은 결국은 지금 이용자들이 없습니다. 벽제역에 쓰지 않고 원룸역에만 정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차 철도망 계획에 저는 그 고양과 관산을 경유하도록 경기도지사와 함께 3개 그 지자체장이 협의를 해서 합의문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서 교외선이 고양 관산으로 그 노선이 변경되는 5차 철도망 계획이 완성된다면 시청은 명실상부하게 복합환승센터의 역할을 다할 것이고 고양시에 새롭게 뻗어나가는 그리고 그 고양시가 편중되어 있던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던 철도교통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륙 쪽으로 고양시 북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기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